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상속, 증여 왜 같이 이렇게 다루게 되었느냐 하면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율이 같습니다. 과세 표준 구간에 대해서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과세 표준이 1억이라면 10%의 세율, 그리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 30억이 넘어가면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큰 세율이죠. 이렇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 구간과 세율이 같습니다. 아마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세금을 매겨놓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이 비슷하냐 하면 상속과 증여는 일단 어떤 재산이 어떤 금전적인 그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이 피상속이 있나 아니면 수증자, 증여를 받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옮겨가게 되는 게 같습니다. 돈을 받고 어떤 재산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서 무상이니까 같은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으로 어떤 재화가 그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옮겨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서 아마 같은 세율로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중개를 하다 보면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묻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이제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라면 벌써 이래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저는 이렇게 상세한 세무사만큼 상세한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냥 이제 개괄적으로 이 정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지요. 우선은 상속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어떤 이제 피상속인 예를 들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거기에 가족이 남게 되지요. 그 가족들이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데 그렇게 받게 될 때 금액이 크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를 내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그 상속되는 재산이 어떤 식으로 옮겨가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형제가 있다든지 자녀가 있다든지 뭐 주변에 가족이 있다면 그것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은 상속으로 인해서 재산이 옮겨간다면 상속을 받게 된다면 법률로서 얼마의 비율로 이래 누구에게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우선은 이제 상속은 가족들에게 가게 되는데 따로 정해놓지 않았더라면 가족들에게 이렇게 상속이 되겠죠. 그 상속은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직계 비속, 아들, 딸들한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식이 없다면 직계 존속, 아버지, 어머님에게 재산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 만약에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느냐? 형제 간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도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외에 뭐 사촌인지 뭐 반계 혈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친척들한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 친척은 안 되겠지만 가까운 친척일수록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재산이 옮겨갈 때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줘라. 부모님에게 그 다음에 가게 된다. 그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간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각각은 같은 비율로 가도록 해놨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딸이든 아들이든 1대1로 같게 갑니다. 그러면 말씀드리지 않았는 한 분이 계신데 배우자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배우자는 역시나 1순위입니다. 1순위. 자식들에게 가게 될 때 배우자에게 비율로 옮겨가도록 상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1을 준다면
남았는 부인이나 뭐 남편에게 일을 주는 거는 조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재산을 모으는데 분명히 1조를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1.5의 비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식에게 일이 간다면, 만약에 아내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아내에게는 1.5의 비율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로서 상속되는 비율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재산이 옮겨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상속 재산을 자식이 여럿인데 일단은 어머님에게 다 주고 싶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상속받는 분들이 협의를 해서 어머님에게 모두 주겠습니다 하는 협의서를 작성을 하고 뭐 도장을 찍거나 이렇게 날인을 하고 관계되는 서류를 같이 해가지고 어머님에게 다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한 사람에게 뭐 어떤 뭐 다른 뭐 첫 번째 큰아들에게라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큰아들이니까 다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 인감을 첨부한 무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다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 앞으로 부동산이 있었는데 부채도 있었다. 예, 재산이 있었지만 부채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저 부채를 같이 받아야 될지, 예, 부채도 같이 상속이 됩니다. 재산을 받게 되면 같은 비율로서. 그래서 부채를 받기 싫어요 한다면 재산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예, 상속이 일어나면 부채도 같이 상속이 되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부채가 더 많은 경우는 어떡할까요? 예,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아버님 빚을 갚기 위해서 너는 평생 일을 해야 돼, 이런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아버님의 빚은 자식 입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재산을 물려받지 않겠어요 하면서 그 상속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속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선택을 하면 물론 부채도 받지 않게 되니까, 예, 뭐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리죠. 그리고 한정해 가지고 나는 저 부분만 받겠습니다, 뭐 저쪽 땅만 받을래요, 이쪽 집은 안 받을래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물려받게 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만 상속인이 거부를 한다면 받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속은 재산이 물려받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떻게 물려받느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자식이 유난히 부모님에 대해서 극진했다든지 나는 조금 더 노력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재산이 더 옮겨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간병을 오랫동안 했고 다른 자식은 그만큼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만큼 이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든지, 예, 동의를 구하든지 하면 재산을 더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은 5년 동안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진행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다고 보고, 그 1주택으로서 유지를 하다가 갑자기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1주택에 대한 그 양도세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간을 5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주택수에 산입이 되지 않으니까 그간에 그전의 계획대로 집을 사고 팔고 하셔도 괜찮다, 이런 취지로 생긴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세표준, 아까 전에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하기 전에 우선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5억 정도는 공제가 되어서 뭐 7억의 재산을 만약에 물려받는다, 한 사람이 아니고 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해서 7억의 재산이 상속이 된다고 봤을 때 5억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장례비나 이런 것을 제하고 나서 상속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과세 표준으로 보고 거기에 맞는 세율을 매겨서 상속세를 납부하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상속은 재산이 옮겨오게 되는데 이 옮겨받은 재산을 다시 처분을 한다든지 제3자에게 매각을 할 경우에는 역시나 그 등기 이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 상속 재산을 그 취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를 해서 등기로 온전히 등기 이전을 하고 그것을 상속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속은 자연히 일어나지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속받고 나서 이전 등기를 해놔놓고 그 다음에 재산을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면 증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속과 세율이 같은데 세율 구간은 뭐 그런 식으로 상속세와 같다고 보시면 과세 표준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증여하는 일에 그 어떤 물건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데 현찰이 된다면 그냥 얼마입니다 하면 되지만 부동산은 가격을 매기기가 매매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고 하기가 좀 모호하게 되지요. 하지만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을 테니까 과세가 되는 표준을 정해놨습니다. 뭐 기준 시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시가, 뭐 땅 같으면 공시지가도 될 수가 있고, 집 같으면 공시가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금액으로 봐서 증여가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여를 했을 때 어떤 이제 부동산 재산은 그렇게 보더라도 현금을 옮겨가게 된다면 이 현금에 대해서 현금 기준으로 얼마의 금액이 옮겨갈 때 증여를 증여 세금을 매기지 않느냐 하면 일단은 이제 부부지간에 배우자 간에는 6억의 금액이 10년 동안 6억의 금액이나 이제 그 정도의 재산이 옮겨가더라도 10년 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는 큰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 부자지간, 자식들에게 옮겨갈 때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의 공제를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5천만 원을 자식에게 주고 그 다음 10년 동안 또 5천만 원을 줄 수가 있는데 20년 동안 줘야지 1억이라면 이거는 요즘 물가로 봐서는 너무 이렇게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직까지 미성년자라면 10년 동안 2천만 원을 줄 수 있다니 이거는 뭐 이래 열심히 번 돈을 자식들에게 주는 것도 이렇게 세금이 많구나 하는 거 좀 부당하게도 느껴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주택을 이렇게 증여로 줄 수도 있는데 증여로 주택을 받을 경우에는 지금의 현재의 법률로서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지요. 취득세를 아주 높게 매겨놨습니다. 12%로 해놨습니다. 12%. 12%의 취득세를 납부를 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증여로서는 주택을 물려주지 말라는 것과 뭐 같습니다. 보통의 재산가라면 12% 시가 공시가격 정도의 12%를 납부를 하고 물려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세금이 너무 이렇게 과하게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렇게 증여받은 주택을 그 5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월 과세라고 해서 증여했는 사람 그 사람이 취득했는 시점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2월 과세라고 하는데 왜 이런 게 생겼느냐 하면 양도소득세는 그 처음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가격 차이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득이 있었으면 세금을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증여가 일어남으로 해서 증여 시점에 다시 취득으로 보고 거기 그 이후에 양도세를 매긴다면 일부러 증여를 했다가 다시 매도를 하는 것을 가족 간에 이렇게 꾸밀 수 있지 않겠느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래서 2월 과세 규정을 만들어서 5년 내에 증여받은 것을 팔게 되면 증여자 최초 구입했는 사람의 그 취득 시점의 가격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았는 주택을 팔 때는 5년이 지나고 나서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팔게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증여는 뭐 이 정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상속과 증여 조금 차이도 있고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서 세율이 같게 돼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은 그 각각의 비율로서 이렇게 순위에 따라서 이전이 되도록 돼 있고 증여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이 갔을 때는 세금이 없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비슷하게 같은 점이 있고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 점이 있기에 같이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